이 여러 산업에서 이제 R&D 분야가 이제 기획 개발인데요. 저희도 이제 인재들,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인재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지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은희 작가님, 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건 약간 홍보 마케팅 파트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돈 아닐까요? 진짜 아까 장원석 대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여러 분야 파트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같은 파트너십 같은 게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 네네. 이주님은 예. 괜히 뽑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말 어려운데. 본인이 소비자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실 뭐 그냥 제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건지 아티스트 분들과 뭐 이제 모든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아닐까요? 예. 아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 사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러시군요. 예, 끝없는 노력. 포기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소비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사실 요즘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도 하시거든요. 재생산도 하고. 그래서 K 콘텐츠를 다시 알리는 데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굉장한 역할들을 하세요. 사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재생산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질문이 어려웠습니다.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김은희 작가님이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많긴 배가 고파서 김밥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장르물 작가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위기거든요. 위기, 예. 위기. 네, 맞아요. 장르물 범죄 스릴러 하면 위기가 항상 등장해야 되는 거죠. 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아까 강풀 작가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뭐 진짜 언제나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드라마 편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많이 있는 줄어들었죠. 상태여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 굉장히 체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작사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네네. 요즘 진짜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착시 효과 같기도 한데 너무 지금까지 주목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K 콘텐츠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 K-팝 이게 너무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거나 계속 달리지 않으면 마치 뭔가 위기가 도래한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도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도 제작 전체 편수도 많이 줄어들고 편성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다 보니 위기라는 말이 실감되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 대표님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 요즘 뭐 제작도 투자도 좀 조금은 좀 위축된 어떤 분위기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위기다. 뭐 스크린 커터 때도 그랬고 또 그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할 때도 그랬고 뭐 헐리우드 영화 직배할 때도 그랬고 뭐 그런 항상 그리고 이제 불법 다운로드 할 때 뭐 항상 위기다 하는데 사실 이제 코비드 19 그 코로나 19 이후로는 정말 영화계가 엄청난 위기였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극장에 안 가시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주말마다 극장에 가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금이 올라간 이유도 있고 또 대체제 OTT라는 대체제가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객분들이 극장에 오지 않아서 저희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영화 쪽이 좀 산업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19 이후에. 예, 그러면서 아마 위기를 실감을 좀 하시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시리즈 쪽은 오히려 또 이게 드라마나 OTT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좀 있어서 새로운 그쪽으로다가 인력도 많이 이동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위기라고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산업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틀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면 굉장히 뭔가 주목되는 분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 바뀌면서 이건 나한테 위기 아닌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변화하게 되면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위기 의식이 생긴다는 건 다시 자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본계대로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서 위기라는 말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 씨도 혹시 K엔터의 위기 뭐 이런 거를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주변 배우 동료분들이나 또 가수 동료분들의 얘기도 듣게 되고 그래서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고 뭐 네. 듣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이 이제 또 드라마 영화 쪽은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또 아까 강풀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전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그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네네. 사실 정말 이것도 맞는 말이고 뭐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제 뭐 가수분들을 보면 우리 막 너무 이제 뭐 BTS도 있고 너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러면은 K-팝이 정말 잘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가수 동료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가 와 그럼 가수들은 진짜 정말 대박이겠구나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가 보이는 면만 보는 거고 안 보이는 면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또 고충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뭐 다른 그룹들은 정말 뭐 저희 때 뭐 그냥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가수했을 땐 뮤직뱅크만 한 번 나와도 대단한 거다. 출연도 못 한다. 네, 뭐 네. 그렇게 이게 또 이제 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러면 가수 때도 그렇고 지금 배우 할 때도 그렇고 위기가 아닌 적이 없고 항상 회사에서 저한테 하는 말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16년째 제일 중요한 시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위기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이제 인생이라는 게 계속 곡선이 계속 이제 그래프가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분명히 우리가 할 거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박수를 한 명만 쳐도 네. 안 떠나는 끝까지 집요하게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저는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 상황으로 보면 위기지만 이거를 뭔가 새로운 기회 상황으로 보면 또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맨날 TV만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현장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이 현장이 라이브로 하는 공연 같은 걸 많이 보러 다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연극 같은 걸 많이 보러 다니는데 연극계 가면 예전에는 잘 못 봤던 배우분들이 유명 배우분들이 되게 많이 연극에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이제 많이 제작이나 편수나 이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보려고 연극 무대에 쓰는데 그게 연극 무대에 또 굉장히 또 활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회 요소로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장원석 감독님, 마지막 단어 한번 또 선택해 주시죠. 이렇게 흐름이 돌파로 가야 되지 않나? 위기가 있으니까 위기를 돌파해야 되지 않나? 너무 이게 네. 짜맞춘 것처럼 바로 얘기하시네요. 짠 것 같습니다. 네. 자, 돌파 한번 볼까요? 어떤 질문이 들어가 있는지. 야, 지금보다 더 나은 K엔터의 미래를 위해서 꼭 돌파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자, 누가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 질문도 어려운가요?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김희 작가님이 역시. 그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근데 그 작가의 입장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근데 어제도 신인 작가들이랑 좀 얘기를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다음 작품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작품을 할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주목받고 그러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이 되게 많이 크고 그럴 때 이걸 뭔가 돌파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건 있나요? 작가로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니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니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 분들의 눈에도 재밌어 보이나? 왜냐하면 이제 점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내 대본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를 좀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뭐 그냥 워낙 잘 쓰시니까. 모르죠. 그래서 좀
최대한 약간 좀 이 업계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들 좀 위주로 계속 좀 모니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밌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히려 딴 부분도 좀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또 재밌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알고 싶고 귀 기울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공감되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콘텐츠를 오래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대중적인 시선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 안에 깊숙이 세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계속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화 나누다 보면 정작 이거를 소비해야 하는 아주 일반 보통 대중들의 눈높이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저거 재밌어? 저 드라마 재밌어? 근데 사실 물어보기도 전에 옆에서 보면서 뭔가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막 너무 빠져서 보고 있거나 하면 저는 정확히 느끼죠. 아, 저건 지금 성공한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죠. 장 대표님은 이 돌파 아까 선택하셨는데 산업적으로는 그 국가 간의 장벽이란 게 있잖아요. 컨텐츠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의미에서 돌파가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경계처럼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깨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뭐 이걸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고증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사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장 대표님 실제로 현업에서 하시면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과거보다는 많이 더 신경을 쓰게 되죠. 네, 저기 작가님들이 이 글은 이제 발로 쓰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료 조사를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뭐 같이 작업하고 있지만 요 관련 분야의 인력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인력들이 많아져야 K 콘텐츠가 해외에도 쫙쫙 뻗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님은 지금 이제 사실 이 아티스트들이 사실 지금 K 콘텐츠라는 어떤 새로운 시장에 확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뭔가 새로운 어떤 다짐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어떤 환경이라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냥 이게 뭐 배우로서가 아닌 그냥 느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확실히 한국 컨텐츠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한국에서 야,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이런 영화가 나오고 네. 이렇게 장르도 다양해지고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랬던 게, 저는 그냥 소비자로서도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종이의 집 1 나왔을 때 네네. 야, 한국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바로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킹덤도 그렇고 네. 뭐 최근에 무빙도 그랬었고요. 음. 범죄도시 또한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빨리 발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했던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라는 것도 한국 사람이 우주복을 입고 그게 뭐 성공을 하든 실패했던 간에 끝이 없는 도전이라는 것 맞아요. 자체가 네. 배우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이대로만 가면 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끝없는 도전이 돌파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맞네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이제 상상력의 한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는 뭔가 그런 거를 하려면 이걸 구현이 가능한가, 영상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냥 막 던져도 뭔가 VFX로 거의 다 구현이 돼서 나오는 이런 기술력과 많이 좀 발전했다고 보이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잠깐 강풀 작가님하고 사담을 하는 과정에 웹툰을 본인이 그리실 때는 이 자기가 생각한 걸 다 그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대본을 쓸 때는 너무 좋더래요.
그냥 100명과 싸운다 이렇게 한 줄 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명 그릴 필요 없이. 그래서 역시 VFX 기술이나 이런 이제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들도 이제 선진 기술들이 지금 많이 국내에 좀 도입이 됨으로 해서 좀 그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애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K엔터의 매력, 각자 생각하시는 K엔터가 갖고 있는 한국 콘텐츠가 갖고 있는 매력,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은 뭔지 하나씩만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요? 이준 씨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신토부리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신토부리로 집중하시네요. 저는 진짜 그걸 실제로 근데 많이 느껴요. 네, 그냥 여러 가지 막 프랑스 영화도 있고 뭐 인도 영화도 있고 막 여러 나라의 영화들을 다 네. 접해 보면은 맞아요. 확실히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역시 한국이 제일 낫다, 제일 좋다, 약간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국어, 우리 국어가 영어보다 훨씬 더 표현력이 디테일하고, 야 어떻게 이런 단어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작품을 봤을 때 훨씬 더 와닿음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것이 들어 있어서 훨씬 좋다. 네, 그게 그래서 K엔터의 신토부리. 매력이다. 네, 맞습니다. 김은희 작가님. 정말 하나만 꼽는다는 게 좀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골라 먹는 재미, 어떤 다양성. 장르를 네. 어떤 장르건 무엇이건 그 상상 이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대표님. 저는 K 엔터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지리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당히 다이내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다이내믹하다. K 엔터의 매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나믹한. 다이나믹한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실증을 잘 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거 변화를 줘야지 해서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K엔터의 매력은 비빔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희한하게 다양한 것들을 막 이렇게 비벼내는데 그 비벼내는 걸 그냥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거의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K 콘텐츠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야, 진짜 갈수록 누가 질문지를 만드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5글자. 자, 준비해 오셨죠? 준비해 왔는데 까먹었어요. 그 머리가 지금 이거 하나 딱 준비해 온 건데. 까먹었어요? 이건가요? 예. 저 할까요? 예, 하십시오.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예. 끝없는 도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급조한 것 같다. 아니 근데 이런 비슷한 걸 제가 생각해 왔는데 네.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제 밑에 써놨거든요. 네, 끝없는 도전. 저기서 적어놓고 오신 건데 여기서 잊어먹으신 거예요? 안 갖고 올라왔어요. 예. 끝없는 도전. 도전. 변화인가요? 아니, 맞습니다. 아주 좋은 네. 얘기예요. 예. 네. 실제로 뭐 그러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K 콘텐츠가 지금까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어떤 위상이나 위치에 올라오지 못했겠죠. 물론 그 밑에는 정말 이렇게 도전하라고 뭐 부추겨서 힘들게 그 안에서 진짜 실제로 도전해 오신 노력들이 깔려 있어서 가능한 얘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희 작가님 5자. 잘 들으셔야 돼요. 4글자인 것 같은데 5글자입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무슨 의미인가요? 뭐 놀랍다. 놀랍다, 예. 놀랍다, 경이롭다. 예, 맞아요. 한국 콘텐츠 보면 저도 놀랍거든요. 한 10년, 20년 전에 봤던 콘텐츠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게 같은 데서 나온 게 맞아 이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고,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콘텐츠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풍요로워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갑자기 났네. 예. 자, 마지막 이제 끝날 때 됐어요. 장원석 감독. 저는 킬러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예? 킬러 컨텐츠. 킬러 컨텐츠. 확실히 준비해 오셨네요. 자, 장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영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금 그 드라마들 지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은 관심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김은희 작가님도 오셨는데 김은희 작가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필모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스릴러 장르에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거의 다 시도를 하시면서 확장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확장을 또 하고 계실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준 배우님이자 가수님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K 콘텐츠의 얼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 분야에서 어떤 분야로 가든 무슨 다양한 영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눈부신 어떤 활약을,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단어에 눈인 부시게 눈부신, 제가 이 책을 쓴 책 제목이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이라 눈부신 나날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서 K 콘텐츠에 대한, K 엔터 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좋은 의견들 내주셔서 너무너무 세 분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 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K 콘텐츠를 직접 이끌고 계신 분들의 그 생생한 경험담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또 의미가 큰 시간이 아니었나